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오늘 전주에서 준비했습니다. 요사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거나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는 경우가 다반사해서 야외 활동에 제약이 큰데요. 그렇다고 실내에만 있기도 참 걱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느 한 조사에 따르면요, 실내 오염 물질이 실외 오염 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이 약 1000배나 높다고 하고요. 네. 또 실내를 또 환기하지 않았을 때 실외 대비 실내 공기 오염도가 최대 100배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요즘 같아서는 창문도 좀 활짝 열어서 방 안 구석구석 실내 환기가 좀 될 수 있도록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세먼지도 이겨내는 두 분이죠. 강성아, 이만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강성아 리포터는 미세먼지에도 끄떡없는 청정한 곳 다녀왔다면서요. 아이,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산 좋고 물 맑은 그리고 깨끗한 공기가 일품인 곳에서요, 쑥쑥 자라나고 있는 아스파라거스를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해 다녀왔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채소의 왕으로 불리는 아스파라거스가 있다는 진안. 진안에서도요, 마령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봄이 되다 보니까요. 네, 또 올 한 해를 잘 건강하게 버텨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몸에 좋은 게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왔는데 네, 몸에 좋은 거 생산하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밑에 보이는 요건가요? 이게 지금 네. 아스파라거스라고 그 아스파라기산 집약 덩어리입니다. 이게. 아스파라긴산 많이 들어봤어요. 아스파라긴산이 예. 들어있는 아스파라거스군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수확을 하시는 거예요? 봄인데? 예, 지금 노지에서는 나오질 않는데 네. 지금 하우스에서는 이게 딱 적정 시기입니다. 지금 한참 나올 때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3월 뭐 한 중순에서 한 5월 달, 5월 말까지. 유럽이 원산지인 아스파라거스는 백합과 여러 해살이 풀로 옛날부터 프랑스 왕실에서 즐겨 먹어서 채소의 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꼭그 죽순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저도 순이 땅에서 자라는 건 아마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근데요, 이렇게 생긴 밭은 사실 처음 봐요. 뭐 풀떼기도 없고 이파리도 없고 그냥 이렇게 순으로만 자라고 끝인가 봐요. 맨날 잘라내기만 하시고. 이거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죽순처럼 나오는 것은 네. 뭐 4월, 5월, 3월 중순부터 5월 달까지는 이렇게 하는데 생산하다 보면 이게 이제 가늘어지거나 양이 수확이 줄어요. 네. 줄면 이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잎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가지를 뻗게 만듭니다. 그래서 애들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뿌리에 영양분을 보낼 수 있는 동화작용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뭐 한 4, 50일 정도 쉬었다가 7, 8월에 다시 또 이제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조금씩 수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라기는 땅 속에서 계속 자라나는데 먹기 위해서는 요 새순을 똑 따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뿌리까지 깊숙이 잘 자라야 되니까 7, 8월 달에는 한번 크게 한번 자라게 해주고. 네,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스파라거스는요, 새 순을 먹는 거라고 하네요. 자, 끝이 봉오리 찐 거 보이시죠? 네. 이 봉오리가요, 아스파라거스 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봉오리가 자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해요. 예. 네. 여름철 무렵에는 1.5m 정도로 자라나고 잎도 무성하게 되는데요. 한 번 심어 놓으면 15년에서 20년 이상을 살 수가 있다고 이거 합니다. 심을 때 얘들이 이제 뿌리가 한 1m 이상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이제 위에다가 거름을 주면 퇴비를 주면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 심을 때 포크레인으로 한 1m 정도를 파요. 파서 퇴비를 한 50cm 정도 깔고 거기다 흙 덮고 이런 식으로 심은 것이 지금 이겁니다. 지금 밭이 그렇게 해서 지금 심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보기에는 이렇게 좀 작고 그냥 겉에서만 똑똑 따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는 뿌리가 깊어가지고 이 땅속 그렇죠. 영양분을 모두 모아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우리나라로 들어온 지는 꽤 시간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전국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고지대인 진안에서는 정환호 대표가 처음입니다. 올해로 심은 지 3년이 됐다고 하네요. 예. 처음에 뭐 이렇게 그 과정만 이렇게
포크레인 파서 탭이 묻어서 심어놓기만 하면 뭐 15년 정도는 생산을 네. 가능하니까 뭐 노약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 심정이에요. 농사는 뭐 까다롭지는 않아요. 처음 과정만 지켜주면. 그거 지금 15년 정도 생산하는데 네. 뿌리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파다 보면 이거 뿌리 나오죠. 이게 지금 다 뿌리예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오, 아니 몸체는 여기인데 뿌리가 여기까지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가운데만 자라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다 이렇게 이 두럭이가 다 나오는 지금 그런 작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갈수록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죠. 아스파라거스는 보통 심은 지 3년이 지나서야 첫 수확을 하는데요. 올해가 지난해서 첫 수확입니다. 3년 만에. 예, 네. 그래서 그런지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첫 수확이니까 또 기분이 남다를 것 같네요. 그렇죠. 오늘 너무 날씨가 더워요. 봄인데 벌써부터 굉장히 뜨겁고 하우스 아니라 더더욱 막 땀이 나거든요. 네, 근데 더워요. 너무 열심히 일하고 계셔가지고 네. 저도 좀 도와드려 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자르면 될까요? 아무렇게나 자르면 안 되고 네. 지상에서 네. 25에서 27cm를 잘라야 되는데 상품이 뭐 한 23에서 네. 뭐 25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길게 되면 네. 여기가 또 질기잖아요. 식감이 질기니까 딱 그때 잘라야 식감이 가장 좋습니다. 맛있는 길이구나. 그렇죠. 네. 제가 좀 미대 나왔거든요. 그래요? 보는 눈이 좀 있어요. 27cm 정확한 거 딱 네. 골라가지고 잘라볼게요. 예. 이게 조금 긴 것 같아요. 이만큼 10cm, 10cm, 그리고 7cm. 아 거기 자르면 안 네. 돼요. 거기 자르면 안 되고 아니에요? 예. 땅 속에다가 한 1cm 집어넣어야 돼요. 1cm 집어넣어서 잘라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28cm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왜요? 가르쳐 드릴게요. 네. 아, 그래요? 네. 왜 땅속에 땅속으로 저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잘라야 되지? 집어넣어서 가위를. 잘랐죠? 네. 그럼 얘가 지금 아까 잘라듯이 묻혔잖아요. 네, 여기. 묻히게 되면 네. 얘가 자라질 않아요. 그럼 다른 데서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크게 자르면 크면서 얘가 또 영양분을 빨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여기서 계속해서 잘라낸 부분이 자라지 말라고 땅에 이렇게 묻어주는 거네요. 아니 1cm. 묻어주는 게 아니라 1cm 집어넣으면 네. 자동으로 묻히잖아. 묻히니까. 그렇죠. 예. 그렇구나. 그리고 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날 처음 해봤지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렇게 약 28cm 정도를 잘라줘야 나중에 포장할 때 흙 묻은 부분 딱 잘라내고 나면 27cm 정도로 알맞은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잘하죠? 아니 이거를 하루에 몇 번씩 따시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네. 아니 아침에 다 땄는데 저녁에 또 딸 게 있어요? 아 이게 뒤돌아서면 또 네. 크니까 아, 계속 따는 아니, 거죠. 얼만큼씩 자라는데요? 글쎄 말로 해야 되나? 저기 아까 잘랐는데 또 컸잖아 저기. 아 진짜요? 네. 오, 아까 잘랐는데 그 자리에 이렇게 저렇게 자란 거네 그새? 그렇죠. 가려고 성장 하면 속도가 굉장히 잘하고 빠른가 가려고 봐요. 하면 잘하고 사장님 나를- 좋겠네. 나를 돈 붙잡아. 많이 버시겠네. 나를 붙잡아. 이게 돈 남은 것만 아스파라거스가 아니라 그렇죠. 돈 남으네. 돈나무예요. 애들이 네. 몇인데. 네, 돈나무를 제가 직접 먹어봤어요. 구수하죠? 되게 부드럽고 약간 향기가 있어요. 땅콩처럼 향기가 약간 있고요. 고소해요. 또 좀 땅콩 달아요. 맛이 느껴져요? 네. 맛은 이 땅콩 맛이 아닌데 콩나물 향은 들어있는 그렇더라고요. 아스파라거스는 한 10배예요, 10배.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이 이거 참 좋아. 이건 되게 좋은 거예요. 또 뭐 숙취에 좋은 거 말고 또 어디에 좋은가요? 일단은 제일 좋은 데가 피부. 그리고 내가 많이 먹어야 되겠네. 아, 그렇죠. 혈액순환을 좋게 하니까 네. 피부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구나. 아, 예. 당뇨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하여튼 이게 그 힐링 식품이에요, 힐링 식품. 아유 어쩐지 우리 사장님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요? 올해 연세가 한 50, 40? 48. 못 맞췄어요? 독특한 모양과 아삭한 식감으로 유명한 아스파라거스는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널리 알려진 아스파라긴산이 처음 발견된 채소입니다. 따라서 콩나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아스파라긴산이 들어가 있겠죠. 이 아스파라긴산의 효과 때문에 숙취 해소는 물론 피로 회복과 자양 강장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섬유질까지 풍부해서 건강은 물론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루틴이라는 물질 때문에 고혈압에도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안에서 생산된 아스파라거스는 조직이 치밀하고 저장성이 좋아서 예. 소비자들에게 좋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는요,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해서 기름에 볶았을 때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볶아 이게요. 먹어봤어요. 아스파라거스가 기름을 딱 입히니까 훨씬 먹음직스러워요. 와, 이거 요리다, 요리. 자, 여기다가요. 소시지까지. 그럼요. 금상첨화의 맛이었어요. 자, 벌써 노릇노릇 익혀지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하니까 좀 제대로 음식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 윤기 한번 보세요. 이거 익혀놓으니까요. 확실히 색깔이 훨씬 더 선명해가지고 먹음직스럽고 굉장히 식욕을 당기게 하는 색깔이에요. 예.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예뻐. 네, 이렇게 케찹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겠죠? 맛있어요. 네, 아까 생각보다 확실히 훨씬 더 맛있어요. 고소하고 네. 일반 그냥 채소들이랑 다르게 이렇게 볶아놨을 때 더욱더 맛이 두드러지게 고소하고 맛있는 맛이라 아삭함도 사라지지 않았고요. 우리 건강식으로 샐러드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한 끼 식사 먹어도 충분할 만큼 굉장히 입에 잘 맞고 기름에 건강에 볶았을 되게 좋을 때가 것 훨씬 같아요. 더 식감이 좋죠. 애들하고 노인분들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반찬으로도 좀 짧게 썰어가지고 소금하고 이렇게 좀 볶아서 반찬으로 내놓어도 되고 이렇게 좀 나물처럼. 그렇죠. 그냥 가느다란 부분 있잖아요. 좀 가는 부분을 장아찌로 담아서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되고요. 소시지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야, 삼겹살 굽는데도 아스파라거스가 등장을 했네요. 근데 이렇게 네. 사실 아스파라거스가 조금 금방이 익잖아요. 네. 같이 올려놓으면 이거 같이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지 않아요? 고기 익을 동안 기다리려면 음. 입이 심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익기 전에 이거부터 구워가지고 음. 이렇게 소주도 한 잔 먹고 아하. 그럴 때 딱. 일단 메인을 먹기 전에 음. 이렇게 좀 안주 삼아서. 그렇죠. 그래야 또 술도 덜 치고. 삼겹살 기름에 볶은 아스파라거스. 맛있어 보이시죠? 예, 군침 궁합이 아주 돕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이세요? 이거 냄새를 딱 맡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삼겹살 기름하고 어우러져서요. 훨씬 그 고소한 향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야외에서도 그렇게 구워 먹으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운치가 좋더라고요. 먹어도 질리지 않는 아스파라거스. 봄철 허약하고 나른해지기 쉬울 때도 그만입니다. 진한 아스파라거스 여러분 많이 드시기 바랄게요. 네. 예, 숙취하면은 그동안에는 콩나물 국밥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스파라거스가 또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잘 자라네요. 그렇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요, 선선한 것을 좋아하고 또 추위에 강해서 예. 이렇게 고지대인 진안에서도 잘 자라나는데요. 특히나 일교차가 큰 지역이 바로 진안이다 보니까 조직이 치밀하고 저장성이 좋아서 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약도 하지 않고 퇴비만 사용하니까 농약이 묻지 않아 건강에도 좋고요. 비타민이 많아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피부에 좋습니다. 여성분들께서 많이 드시면 더욱 좋겠죠. 네, 요즘 같은 환절기에 비타민 섭취하면 좋은데 아주 기특한 채소네요. 오늘 소식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오늘 전주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만나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천안함 일주기,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등 나라에 굳은 일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요. 또 삶의 자취가 느껴지는 곳에선 언제나 셔터를 눌러온 분입니다. 이 바로 사람들의 삶을 역사의 한 자취로 기록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오준규 씨를 지금 만나보시죠. 2008년 어느 노부부 이야기 연작 사진으로 2030 청년 작가 10인에 선정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오준규. 이분들의 삶도 있었다라는 거, 이분들의 삶이 있었고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남기고 싶었던 거죠.
사진은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오준규 작가. 우리 시대의 모습을 쫓으며 셔터를 누르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신재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거에 대한 그 삶의 흔적들, 지나온 역사들,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이런 삶의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거든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오준규. 그가 전주시 서신동 바구멀 재개발 지역을 찾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집들이 자리하고 있던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허물어진 건물 잔해만이 가득합니다. 사실 그가 이곳을 찾은 건 처음이 아닌데요. 바구멀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매주 찾고 있습니다. 이쪽에 제가 2주, 3주 전에 왔을 때 여기 굉장히 한 10층짜리인가? 건물이 굉장히 큰 게 하나 있었는데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네요. 7년 전부터 바구멀 지역을 촬영해온 오준규 작가. 변해가는 동네의 모습을 빠짐없이 기록해 왔습니다. 네, 이곳이 또 제가 재개발되는 곳이기 6, 7년 전에 때문이죠. 봤던 네. 이 동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나마 기존에 찍었던 기록 사진들을 보면서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우리들의 모습이. 기존에 우리가 옹기종기 살았던 그 골목의 풍경들, 이웃집의 그런 풍경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자꾸자꾸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너무 좀 아쉽고 그런 우리의 일상들이나 삶들이 이런 공간에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좀 역사에 좀 우리 삶의 역사에 좀 편입을 좀 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항상 이곳을 이렇게 찾고 또 세워질 때까지는 기록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사라져가는 모습이네요. 네, 아쉽지만 이제는 오준규 작가의 사진으로만 볼 수 있게 됐죠. 사회가 급변하던 1990년대부터 재개발 지역을 다니며 사라져간 전주의 풍경을 사진에 담아온 오준규 작가. 그가 주목한 건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변해가는 자연 환경을 찾아가며 셔터를 눌렀는데요. 새만금 공사로 죽어가는 갯벌의 모습과 그 안에서 변해가는 사람들의 삶을 3년에 걸쳐 기록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뭐 사진 작업이 예술로서의 그 사진을 추구하고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봐도 저는 그동안 한 18년 동안 계속 이렇게 사진 작업을 해오면서 거의 기록의 관점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어르신, 남녀간에 많이 왔어요. 이것도요. 그때만 해도 미장원이 거의 없었고. 미장원이 없었죠. 네, 미장원에서 머리 자르고 끊는다는 건 별로 없었고. 요즘 꼬맹이들이 이쪽으로 안 오죠. 일절 없어요. 다 미용실로 가고. 전주의 한 이발소, 시간이 나는 주말이면 꼭 찾는 곳인데요. 가야 되거든요. 지난해부터 이발사 최영범 어르신의 삶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는 오준규 작가입니다. 1년 전 우연히 찾게 된 이곳에서 그가 카메라를 들게 된 건 바로 어린 시절의 추억 때문이었는데요. 네, 이발소 구경하기 요즘 참 힘들어졌어요. 맞아요. 이발소 가면 눈치 먼저 싹 보고 가만히 겸손히 앉아 있다가 이발소 아저씨가 앉으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머리 깎이는 대로 다 깎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곳이 지금 생각하니까 참 예의를 배웠던 곳. 그리고 뭔가 가면
뭐 질서정연하고 굉장히 그 하얀 가운을 입으신 그 이발소 아저씨가 그 많은 사람들을 손으로 다 가위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르신의 일상을 촬영하는 건 한 사람의 인생을 기록하는 일이자 이발소를 오고 간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을 붙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오준규 작가입니다. 저한테도 소중한 공간이지만 제 시대를 걸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소중한 공간으로서 기억을 할 거예요. 근데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가면 확실치 않는 것 같아요. 가물가물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 이미지를 딱 접했을 때는 그때 그 추억과 그때의 시간들, 그때의 장소가 정확하게 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어르신을 좀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여기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정말 휴머니즘 기술이잖아요. 이거야말로 기계적인 게 아니고 이 휴머니즘에 대한 기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하셔서 끝까지 전파됐으면 좋겠고 저는 그것을 그대로 기록을 남겨서 제가 이제 책을 내든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촬영한 사진을 모은 사진집 기억합니다. 우리 시대의 얼굴인데요. 이 책은 그를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인정받게 한 연작 어느 노부부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그 노부부의 그 자연스러운 표정이 참 인상적이네요. 네, 정겨워 보이죠. 무려 3년 동안 노부부의 곁에 머물면서 그들의 삶을 기록해왔기 때문인데요. 오준규 작가의 사진 속엔 장애인 자녀를 돌보며 긴 시간 서로를 의지해온 노부부의 사랑이 진솔하게 담겨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끝까지 케어를 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 진짜 마치 그 누가 죽음의 다리를 먼저 건널까 이제 내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끈질기게 살아가시는 모습 언젠가는 저도 저렇게 살게 될 건데 저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의 저의 삶을 또 보게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제가 유일하게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이분들의 삶도 있었다라는 거 이분들의 삶이 있었고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남기고 싶었던 거죠. 전주 시내의 한 갤러리인데요. 촛불 집회 현장을 담은 기록 사진전을 준비 중인 오준규 작가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선 자신이 찍은 사진뿐 아니라 시민들이 찍은 사진도 함께 선보이는데요. 사실은 전주에 있는 시민들이 찍은 사진들로만 좀 소소하게 해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 중심으로 전시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페이스북에 좀 홍보가 좀 되다 보니까 좀 일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한 63명이 그 SNS로 사진을 보내오셔가지고 그 사진을 가지고 지금 전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주향교 한켠에 마련된 전시회장. 오준규 작가와 시민 63명이 직접 찍은 촛불 집회 사진 150여 점이 전시 중입니다. 지금은 역사가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선 수많은 국민들. 시민들이 찍은 사진 한 장 한 장에는 사람들의 분노와 열망이 생생하게 담겼는데요. 이제 광장의 촛불은 꺼졌지만 국민들이 함께한 역사의 순간은 사진으로 시민들과 남았습니다. 함께하는 전시. 특히 기록 문화나 이런 사진 예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밀접하게 우리 삶과 가까이 있어요.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스마트폰으로 가족 사진상 찍은 사진들이 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진들이 많거든요. 그런 이미지들을 서로 공유하고 하면서 친밀감을 높이는 거 그게 제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기획 중에 하나.
예,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는 말이 새삼 실감되는 것 같습니다. 네. 따스함과 친근함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오준규 작가의 사진에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전시회가 시민들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꾸며진 전시니까 좀 아무래도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시회를 계속 열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뜻이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전 촛불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번 주말까지 전주 향교에서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